안녕하세요. 이보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ESG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키워드는 우리가 중소기업 ESG 체크리스트이지만 전반적으로 ESG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ESG 정말 얘기 많이 들었죠. ESG 경영, 환경 문제, 사회 문제, 지배 구조 문제 이런 등. 근데 이제 더 이상 일시적 트렌드가 아니라 이제 비즈니스의 새로운 규범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가 됐는데요. 이렇게 핫한 ESG 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글을 중소기업 분들 위주로 이제 ESG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실까라는 걸 또 직접 들어봤고, 이제 중소기업에 대해서 곧 컨설팅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좀 어떤 걸 고민하실지, 그러면 중소기업 분들은 ESG 관련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ESG 시작 단계 세팅을 할 때 최소한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그 고민을 해보았고요. 그 과정에서 찾은 답들을 이제 약간 추려서 기재해 보았습니다. 그럼 ESG 개념부터 가볍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ESG란 한마디로 E의 environment의 약자, social, 사회의 S, governance, G, 지배구조 이렇게 약자를 따서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이제 ESG라고 하고요. 이거는 어떤 요소이냐? 기업이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계속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세 가지 요소입니다. 그래서 ESG와 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게 무슨 관계냐? 당연히 궁금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 부분이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ESG의 요소를 구비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사회에서, 앞으로 변화될 사회에서 이 기업은 도태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ESG라는 개념이 이제 활성화되었습니다. 근데 이거가 조금 쉽지 않고 뭔가 흥미롭고 하시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글은 제가 예전에 쓴 글을 링크 걸어두었으니까 이제 나중에 블로그 찾아가신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E, 환경, S, 소셜, G, 거버넌스 이렇게 각각 ESG가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환경, environment 요소로는 환경의 가장 핫한 요새 기후변화이죠. 그 다음에 천연자원, 그리고 환경오염이나 쓰레기 이런 요소들이 그 환경에서 주요 요소로 되어 있고요. 소셜, 사회에서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주된 구성 요소냐라고 봤을 때 인적 자본, 생산 책임, 그리고 사회의 관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배구조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그런 이사회 등 이런 지배구조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업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이 이제 이 지배구조 요소에 들어가는데요. 이 요소들을 우리가 왜 살펴봤느냐? 요것들을 하나씩 카테고리를 삼아서 우리 기업이 잘하고 있는지 체크해 나가면서 이제 세팅을 하는 그것이 바로 ESG 경영이고요. 그렇게 한 발씩 ESG 경영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ESG 이제 체크리스트가 무엇인지 살펴보기 전에 도대체 ESG가 뭔지, ESG를 통해서 우리가 가고 싶은 목표 지점이 뭔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목표를 알아야 효율 높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안 하면서 나아갈 수 있겠죠? 그럼 ESG는 왜 해야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네 가지 키워드로 뽑아볼 수 있어요. 시대적 요구이다, 투자자의 요구이다, 고객의 요구이다, 그리고 ESG에 관련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각 네 가지 요소들도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보시고 나면 이 내용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럼 시대적 요구에는 뭐가 있는지를 보면, 자, 여기 기후위기, 그리고 코로나19 등 요새 인류 생존에 되게 예전에 없었던 문제들이 생기면서 이제 시대 요구가 우선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자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랫동안 지속될 기업에만 나는 돈을 투자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대 자산 운용 규모를 가진 블랙록 대표인 랠리핑크의 새 메시지로 이제 ESG 경영이 많이 핫해졌죠. 랠리핑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투자의 제1원칙은 기후변화와 지속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고객 욕구의 부분에서 보면 ESG 공급망 요새 유럽으로 인해서 되게 핫하죠. 그것고 협력업체 선정이 엄청 중요한 요소가 되었어요. 그러고 이제 MZ세대 이렇게 가치 소비를 하는 친환경 소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ESG 규제로는 이제 탄소세, 탄소 국경세,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등이 엄청 많이 강화되고 있죠. 이런 식의
그 강화와 함께 이제 우리가 이런 ESG와 관련된 내재화를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규정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게 되었을 때 공표하게 되는, 외부에 공표하게 하는 공시화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에 나중에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이미 이제 그 시장이라는 데서 게임을 할 수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게 아주 공시화가 철저해지기 전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두는 게 기업으로서는 오히려 되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ESG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속 가능성이라는 키워드 없이 ESG를 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ESG를 경영하려고 하는 그러면 중소기업은 무엇을 해야 되냐고 저한테 질문하신다면, 저는 우선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을 꼭 머릿속에 두고 가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돈, 그러니까 재무적 요소 외에도 ESG 경영 같은 비재무적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환경 생태계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죠. 대한민국 국가적 차원에서는 인구학적 변화가 정말 아주 빠릅니다. 이렇게 빠른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업이 지속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 기후변화에 또 탄력성 있게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쓰레기나 뭔가 이런 폐기물에 대한 규제가 점점 세질 텐데, 그런 것을 세졌을 때 이제 그 비용을 타겟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예방이 되어 있는, 그리고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는 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이 근로자들이랑 관계를 맺었을 때 우리 기업이 계속 유지가 될지,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를 우선 머릿속에 넣고 가시면 우리가 앞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ESG가 결국 지속 가능과 관련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회사가 단기 수익을 내고 그냥 폐업을 할 거였으면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0년, 300년 갈 기업을 만들어서 투자자들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고객들의 신뢰를 얻고 싶을 때 바로 이 ESG 경영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성 있는 회사의 재무 상태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인 ESG 제대로 구비를 해야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지속 가능성, 지속적으로 발전할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메인 주제이죠. 중소기업 ESG 체크리스트를 같이 볼게요. 이거는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제 좀 편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환경 부분에서는 환경 경영 정책, 그리고 환경 경영 관리, 그리고 환경 경영 성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각각 요소별로 한 3개씩, 3개에서 한 4개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요소들을 보면 기사의 경영 방침이나 사업 계획서에 그 KPI죠. 우리가 환경 경영 목표가 수립되어 있나요? 그리고 그 목표가 수립되어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들, 뭐 구매, 영업, 아니면 뭐 생산에 있는지, 그런 것들 체크하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환경 친화적인 문제, 그리고 이런 공정을 개선하려는 계획들이 들어가 있는지라는 것들을 이제 질문을 해보고 yes or no로 체크하고, yes라면 어떤 부분인지, no라면 또 어떤 부분이 우리가 더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경영 시스템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경영 관리 부분에서는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온실가스 배출이나 폐수나 폐기물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지 그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상중하든 그 관리 수준이 어떤지를 이제 체크하고 이걸 좀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겠죠. 그리고 환경영역 성과와 관련된 체크리스트는 전력, 그리고 재생에너지, 그리고 용수, 폐기물 등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 과거의 그 추이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 추이를, 최근 3개년 동안 추이를 알아보고 그 추이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하시는 것까지가 어떻게 보면 초기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업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 사회적 책임 정책, 지역사회, 공공기관, 근로자,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아까 전에 봤듯이 KPI로 경영 방침이나 사업 계획서에 이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을 목표로 선정했는지, 그 부자는 과연 어디에 있는지, 어떤 부서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시면 되고요. 지역사회 또한 사회 부분에 들어갑니다. 우리 기업이 지역사회 안에 커뮤니티에 속해 있죠. 그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이때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게 지속 가능성과 연결시켜서 지역사회 공헌을 바라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급망, 요새 엄청 공급망 ESG가 핫하죠. 그래서 이런 공정거래
관련해가지고 이제 공정한 계약 절차 매뉴얼을 보호하고 있는지 개선하는지, 이 우리가 하도급을 한던지 아니면 협력사한테 뭘 맡길 때 과연 이들은 어떻게 하고 이들과의 관계가 우리가 되게 공정하게 하는지, 그리고 공정하게 이제 대우를 하는 뭐 우리가 2차 벤더라면 3차 벤더를 고를 때 공정하게 대우를 하는 4차 벤더나 노동자를 공정하게 대우를 하는 협력사를 선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취업규칙, 근로계약, 초과근로, 산업재해 요 정도 한 4가지를 크게 키워드로 뽑을 수 있어요. 엄청 많겠지만. 그래서 이제 취업규칙이 있는지, 그리고 상생협력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있고 이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요. 근로계약 같은 경우는 근로계약 작성하고 관리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런 근로계약서 안에 이런 내부 이해관계자와 상생협력이 반영이 되고 있는지요. 그리고 초과근로 같은 경우는 초과 근무의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냥 무조건 포괄 임금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이러한 초과 근무에 대한 거를 이제 우리가 잘 의견을 듣고 기준을 세웠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제 요새 핫하죠. 산업재해. 산업재해와 관련해가지고 산재 발생 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대상 분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지, 내부 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이제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이제 관리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화재 예방 소방 설비를 가지고 있는지 부분이에요. 그럼 이제 ESG의 마지막 G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냐고 봤을 때 윤리 경영 정책, 아까 다 사회에서도 환경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기사의 경영 방침이나 사업 계획서에 KPI로서 윤리 경영 정책이 들어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적인 부분에서는 비윤리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어떠한 이슈 관리를 마련하고 있는지, 이런 의견을 반영하는 어떻게 그 조직이 시스템 되어 있는지, 그리고 법규 준수를 위한 매뉴얼을 갖추고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있는지 등이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모든 것들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공개나 ESG와 관련된 인증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모아서 보시면 기업의 비재무성과, 이게 딴 게 아니라 돈 외적인 요소, ESG적인 성과를 공개하고 있는지 공시화랑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ESG 경영을 위한 담당 인력, 그 ESG 조직이 별도로 있는지, 그리고 탄소 중립 등 이제 ESG 정책 추진을 위한 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ISO라든지 CP라든지 우리가 지속 가능을 실현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인증이 있는지 등이 이제 우리가 ESG 경영을 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중소기업 ESG 체크리스트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이 위 체크리스트 제가 이제 캡처한 거가 만일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댓글과 성함을 메일 주소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바로 자료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구체적 기업들 컨설팅 갈 때 중소기업들 용어로 조금 업데이트한 엑셀 자료가 있거든요. 이제 그분들은 내가 어느 소속에 회사되어 있다, 아니면 내가 어느 소속 회사 대표이다, 아니면 뭐 알아보고 뭐 컴플라이언스 자격증 준비하고 있다도 좋으니까 이제 그 이 회사 위 자료가 필요한 이유랑 혹은 소속된 회사가 있거나 아니면 취준 준비생이다라는 것들을 올려주시면 제가 그 업데이트된 체크리스트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로 이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보람이었습니다.